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메디컬 이슈에서는 요즘 의학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번 메르스 바이러스와는 달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아서 너무 두렵거나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종합병원 응급실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좀 열나고 으슬으슬한데 해열제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서 헷갈릴 수 있는 감기, 세기관지염, 그리고 독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치료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이러스 종류를 가지고 있는 핵산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달리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조가 자꾸만 변하고 돌연변이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더라도 매번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백신은 유정란에 바이러스 균주를 주입하고 대량으로 키워서 얻어낸 뒤 독성을 제거하고 만듭니다. 치맥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닭은 우리에게 참 이로운 생명체입니다. 우선 감기입니다. 우리말로는 곧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mmon cold라고 합니다. 영어에 cold가 붙은 이유는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해서 붙인 이름이긴 한데 막상 엄청 추운 남극이나 북극에는 바이러스가 활동 못합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의학용어로는 급성 바이러스형 비인두염 혹은 급성 비염으로 코나 목 등 숨을 쉬는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라이노바이러스로 엔테로바이러스 속에 속해 있는데 이건 역시 RNA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엄청 변이를 많이 합니다. 감기의 주된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있고 기침, 약간의 미열, 그리고 전신적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안정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단지 2, 3일 푹 쉬었는데도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느낌이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라이노 바이러스의 감염은 직접 접촉 또는 비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콧물이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되고 감기 유행 시기인 봄, 가을의 환절기에는 손을 잘 씻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감기보다도 감기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중이염, 부비동염, 후두염, 폐렴 등이 더 우리 건강에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감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죠. 다음으로는 세기관지염, 영어로는 브론키올라이티스는 바이러스에 의한 천명음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들의, 특히 아가들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천명음이 뭘까요? 기도가 염증으로 부어올라서 좁아지니까 호흡을 할 때 쌕쌕 혹은 그렁그렁하는 호흡음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 숨이 차서 씩씩거리는 증상이 평소에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12월과 1월에 유행하고 원인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며 발음도 힘들죠. 이 밖에 라이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세기관지염은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회복됩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이 콧물, 코막힘, 미열이 있다가 쌕쌕거리는 증상이 심해서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치료는 혹시 숨을 잘 못 쉬어서 저산소증이 생기지 않게 산소 공급을 해주고 숨을 세차게 쉬느라 탈수가 되기 쉬우니까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입니다. 세기관지염 역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독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독한 감기는 아니고 인플루엔자 혹은 플루라고 부릅니다. 인플루엔자는 라틴어로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플루언서란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죠. 신종플루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독감은 감기와 달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건 역시 RNA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가 속한 엔테로바이러스와는 달리 오르토믹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독감의 증상은 오한, 발열, 특히 심한 발열, 인후염, 근육통, 두통, 기침, 무기력증, 일반적인 몸살 감기보다도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감기 같긴 한데 심한 열이 너무 안 떨어지고 특히 근육통으로 온몸이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면 독감을 의심해서 병원을 방문한 뒤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위험하냐면 첫째, RNA 바이러스라서 변형이 자주 일어나고 둘째,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서 세계적으로도 약 30에서 50만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물과 인간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이 있는데 흔히 조류독감, 돼지독감 혹은 H1N1을 들어보셨죠? 이 인플루엔자 A형은 동물과 사람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형을 잘 일으키고 다른 종 간의 전염을 통해서 아주 큰 유행을 일으키고 동력이 매우 강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이 유명하죠. 독감은 겨울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가 겨울이 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인플루엔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의 비말이나 접촉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 씻기는 여기서도 여전히 강조됩니다. 요즘 악명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RNA 바이러스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경미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별거 아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인수 공통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RNA 바이러스라서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면 대대적인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놈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감염될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막 백신 제조 및 치료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역시 비침과 비말과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효과적인 손 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와 물로 잘 씻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이러스 등의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 매번 환자를 진료하고 손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데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자주 손 세정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당에 앉았는데 혹시 자리를 사용했던 전 손님이 혹시 하는 생각에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면 너무 한산한데요. 정말로 위생과 청결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집 앞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만약 바이러스가 단순히 손에 묻었다고 바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입이나 코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